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썸네일 보시고 놀라신 분도 계신가요? 저는 조중동이 지금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조중동 필요 없어. 그딴 사쿠라, 좌파, 무늬만 보수 필요 없어. 꺼져. 이건 평상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근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제 대선도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TV 토론 앞두고 있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역전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변수라면은 TV 토론에서 아주 충격적 임팩트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빅텐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빅텐트를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것은 국민의힘인데 오히려 빅텐트를 민주당이 먼저 지금 만들었고 더 지금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죠.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빅텐트가 아니에요. 그건 텐트가 아닙니다. 뭐 기존에 있는 그대로잖아. 내가 아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세력 혹은 사람들을 합류시키는 것을 빅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넣고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있죠.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요.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는 국민의힘 의원은요.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저는 안철수 의원 이번에 다시 봤습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하고요. 그 단일화 경선을 했었잖아요. 그때 지지율은 안철수가 높았거든요. 한 5%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당을 끼고 있는 오세훈이 승리해가지고 오세훈이 10년 야인생활 끝내고 백수생활 끝내고 드디어 서울시장으로 입성했죠. 그때 선거운동할 때 안철수 정말 헌신적으로 띄워주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그때도 조금 느낌이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요. 김문수 후보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는 사람은 안철수가 유일한 것 같아요. 영남권에 있는 인사들 별로 안 띱니다. 제가 볼 때. 그 밖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거의 무늬만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지금 외치는 것이지 내일처럼 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김문수 후보 무지 외롭습니다. 저는 이들이 왜 이러는가 하면요. 이미 패배주의에 빠졌다라고 봅니다. 패배주의에. 이미 해보나 마나야. 끝나고 나서 당권이나 쥐자. 이쪽입니다. 전부. 그래서 당권 질 사람 밑으로 다들 지금 속속 지금 흡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계가 있고요. 그리고 저 PK 내각제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윤도 있고요. 이준석이가 나중에 당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세력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안철수 같은 그런 세력도 있겠죠.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성격의 정치인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국민의 힘이에요. 후보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전부 생각은 지금 콩밭에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6월 30일에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요. 김용태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 후에 진짜 이제 전쟁.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권 경쟁이 자신의 정치 생명하고 걸려 있다. 뭐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그걸 더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썸네일에 있는 조중동의 최후 통첩, 김문수 후보에 대한 최후 통첩이기도 하지만요. 국민의힘에 대한 최후 통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요게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이 던질 수 없는 공약을 던졌어요. 이거는 자만, 오만, 그만, 식은방을 뜨는 건데요. 왜 이런 공약까지 던지는가? 이건 분명히 표가 안 되거든요. 이 공약을 던져가지고 표가 좀 깎이더라도 지지율 1%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이재명 교사 근무 시간 외에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겠죠. 교실이 정치판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만국으로 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겠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
학교가 정치판이 된 이유 중에는요, 교육감 직선제 이것도 많이 영향을 줍니다. 자, 이런 공약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이가요, 평상시라면 절대로 던질 수 없는 공약을 지금 던졌다고 보거든요. 이거 좋아하는 학부모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표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정도 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만의 극치입니다. 이 공약을 던져놓고 만일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학교가 이제 정치판이 되고 그것은 정교조가 완전히 그냥 압도하는 상황이 되겠죠. 정교조 천국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일보도 똑같은 편집을 했더라고요. 중앙일보도 같은 내용이죠. 이재명 교사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겠다. 이건 진보 교육단체 요구를 반영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학교 자체가 완전히 이제 좌익화된다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보수 세상은 이제 안 와요. 이재명이 평상시라면 절대로 던질 수 없는 공약. 문재인도 던지지 못했고 노무현도 던지지 못했고 김대중도 던지지 못했던 공약을 지금 내걸었습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판시 분석을 해보니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현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위협을 느낀다 싶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이미 많은 보수 인사들이 거기로 달려 들어갔어요. 이미 보수 빅텐트라고 불릴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보수 인사들이 이재명에게 갔습니다. 이재명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빅텐트에서 나와요. 그거 믿고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약을 던지고 있다라고 저 보거든요. 자, 그런데 조중동이 과연 최후 통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걸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조선일보거든요. 지금 이 시각입니다. 탈당 결정 떠넘기는 윤.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서로 지금 핑퐁하고 있죠.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김문수 후보는 다시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 없으면은 사실 이번 대선은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해보나만 합니다. 부정선거 그거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보나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창조적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자, 비대위원장 김용태 35살 영건인데요. 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탈당을 권고하겠다. 정중하게 권고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자, 이런 논란이 있으면요. 보통 예전에는 다들 알아서 탈당을 했어요. 노태우, YS, DJ 전부 탈당했습니다. 노무현은 재임 중에 탈당했고요. 이 사람들 4명 다 재임 중에 임기 막판에 다 탈당했습니다. 왜? 당에서 논란이 좀 일어나고 당신 탈당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되겠다. 전부 탈당해 줬습니다. 노태우, YS, DJ, 노무현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탈당을 합니다.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당했고요.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은 문재인 한 명이에요. 대통령 당 떠나는 것은 이거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절대 안 된다라는 친윤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친윤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었어요. 숫자가 한 반으로 줄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곽에서 윤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던 탄핵에서 직무 복귀하기를 원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5%, 뭐 60% 이 정도까지 갔었다라고 봅니다. 실제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자, 그 세력 중에 이제 일부가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혹은 윤 대통령을 지금 보수의 구심점 같은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윤 대통령을. 근데 이게 엄청난 이 착오라니까요. 상황 인식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거 자체가. 윤 대통령을 그렇게 지켜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답이 없어요. 그 길은. 갈수록 이제 쪼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잖아요. 경기를 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 구하기 전쟁 혹은 경기를 하고 있었다. 8대 0으로 완패했다. 경기 끝났다. 그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 관중이죠. 관중 다 가버렸어요. 극히 일부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일부 남아가지고 심판도 없고 운동장에 그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그 중계해주던 TV도 그 카메라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끼리만 모여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기로 치면은 다 끝나버렸는데 전반전 후반전 다 끝났는데 지금 중심이 되고 구심점이 되어야 할 존재는 김문수 후보죠. 김문수 후보가 외롭게 지금 대선 운동을 펼치는 이유 중에는요.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이 지금 사정이 지금 말해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 출당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오버 액션입니다. 오버 액션. 제가 그랬잖아요. 이 조중동이 최후 통첩을 한다라는 의미는 딴 거 아닙니다. 그들도 이재명에게 갈 수가 있어요. 설마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벌어지면요. 조중동도 그 기업이잖아요. 자기들 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이재명하고 한시적으로 손 못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재명 힘 빠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조중동입니다. 최근에 저는 조중동이 거의 새 언론사가 비슷한 어떤 스탠스, 상황 인식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조선일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중앙동아도 TV조선 채널A, JTBC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어차피 판이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보면 이재명을 띄워줄지도 몰라요. 김문수 후보를 버릴 가능성도 있다니까. 그러면 게임이 해보나 마나지. 조중동, TV조선 채널A, JTBC 그 밖에 그들은 잡지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새 언론사, 언론 왕국들이죠. 이들의 영향력이 보수 유튜버, 우파 유튜버하고 비교해서 어떨 것 같아요? 문제는 그들도 말이죠. 전부 유튜브 채널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100배입니다. 100배.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그들이 원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치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끼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경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지지해줄 조건으로서 중대한 조건 1번이 계엄을 발동한 윤석열을 어떻게 좀 해봐라. 김문수 네가 처리해라. 이 이야기예요. 김용태가 그걸 지금 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김용태 하지 말고 후보 당신이 직접 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거 안 하면 지지 못하겠다. 설사 나라가 대한민국 빨갱이 세상이 되더라도 널 지지 못하겠다. 김문수 후보 지지 못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 놀랍게도 홍준표가 지금 이재명과 손잡으려고 지금 무슨 미략이 있는 것 같고 이재호 같은 사람도 지금 그런 김문수 후보하고 그냥 정치적 동지잖아. 민중당을 과거 같이 창당했던 사람이거든. 지금 이재명 위해서 뭔가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 조언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지만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은 안 되지만 외곽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을 돕겠대요. 이재명을. 김문수를 돕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중동이 저쪽 이재명을 위해서 뭔가 이 이야기 던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많은 보수 인사가 거기 갔기 때문에 조중동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김문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도 지금 대선 운동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4분 5열 되어 있고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다 찢어져 있어 전부 다. 그리고 영남 중에서도 PK 내각제는 내각제대로 다 그냥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상황. 이준석이는 또 혼자 뛰쳐나가서 저러고 있고. 그러니 새가 너무 기울어 버리면요 조중동까지도 그야말로 보수의 기둥이잖아요. 그 세계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여기 밑에 보면요. 6.3 대선을 말한다. 이재명 2년보다 성과를 중시한다. 이게 다 쇼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게 먹히고 있는 거죠. 하도 보수적 인사를 많이 끌고 들어가고 보수적 색채가 있는 공약도 막 던지고 그래요. 이재명이가. 집권 땐 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사람입니다. 이재명 유세작에서 사법부 개혁. 김문수 대법 앞에서 범죄자가 법관 협박하고 있다. 사설 영남 자민련도 못될 처지의 국민의힘. 저는 조정동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최후 통첩을 던지고 있는데 이걸 못 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시간도 지금 없습니다. 하루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루도. 제일 그나마 효과는 없지만 정치적 효과는 없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 알아서 탈당하는 게 그나마도 무난하죠. 무난하다. 그 탈당한 게 뭐 특별한 일도 아니야. 다른 대통령은 다 탈당했다니까. 문재인만 탈당 안 했어 그냥.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당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에 탈당과 탈당하지 않은 것과 그게 너무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법리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중동까지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방관해버리면은 버리게 되면은 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역대급 대참패가 오겠죠. 자칫하면은. 그러니 지금이라도 말이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지금 구심점은 윤이 아니에요. 김입니다. 김문수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